안녕하세요. 빔3 제11강 도커 사용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과 비트바이즈 SSH에서 계속 진행되며 빔3 보드와 전원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일단 도커란 이제 가상화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부트로더가 있고 그 위에 커널이 있고 그 커널 위에서 OS가 구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환경, 예를 들어서 뭐 우분투를 사용 중인데 데비안을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윈도우즈에서 우분투를 띄우고 싶다거나 그럴 때는 해당 VM이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을 설치하게 됩니다. 기존 버추얼 머신 VM 같은 경우는 OS 위에 하이퍼바이저, 대표적으로 이제 VM웨어나 하이퍼V 같은 게 있고요. 하이퍼바이저가 실행되고 그 위에 VM 버추얼 머신을 설치한 뒤 OS를 설치하게 됩니다. 반면 도커는 도커 엔진이라는 것 위에서 이제 OS가 실행되게 되는데요. 게스트 OS, 이제 컨테이너로 불리는 게스트 OS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커널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는 이 커널 이쪽에 위치해서 새로운 커널 만들고 그 위에 올린다 라고 보면은, 게스트 OS는 같은 커널을 공유하면서 게스트 OS 이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이 한 단계가 생략됨으로써 기존 하이퍼바이저에 비해서 훨씬 가볍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커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는 도커 이미지, 두 번째는 도커 컨테이너, 세 번째는 도커 레지스트리입니다. 도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기 전용의 템플릿인데요.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 같은 걸 설치할 때 이미지나 ISO 파일 같은 걸 설치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미지라고 부른다 보면 되고요. 도커 컨테이너는 이제 이미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구동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뭐 불러왔다, 컨테이너를 실행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도커 레지스트리라 하면은 이미지를 보관하는 하나의 저장소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커 허브가 있는데요. 현재 도커 허브가 유료화로 넘어가면서 뭐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커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사실 순서대로만 따라오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스템들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할 때는 다 sudo apt로 보통 실행을 할 거고, 이제 설치 중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용량 얼마를 사용할 건데 해당 용량을 사용해도 되는지가 나오면은 Y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했고, 이제 필요한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curl 명령으로 이제 도커에 gpg 키를 추가해 줍니다. OK로 추가가 되었고, 핑거프린터도 설정해 줍니다. 네, 핑거프린터, 즉 지문이 잘 되어 키 인증을 해보면은 뭐 RSA 4096에 20170222라고 나오게 되고, 해당 값은 뭐 9DC8에 5822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나왔다 하면은 설치가 잘 진행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apt 레지스트리, 이제 apt 설치를 할 때 필요한 그 공간을 저장해 줘야 되는데요. 이쪽에 스테이블은 안정화 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령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명령 같은 경우는 lsb 언더바 라고 해보면 이제 포컬이라는 명령어가 나오게 됩니다. 포컬 같은 경우는 우분투 20 버전의 코드네임에 해당합니다. 보면 이제 아티는 암64 버전이 되고, 이제 도커를 가져오는데 우분투의 포컬 스테이블 안정화 버전을 이렇게 추가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로 뭔가를 설치를 할 때 이 우분투 포칼에 해당하는 그 버전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레지스트리 추가를 이제 apt 레포지토리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파일을 다 읽는 게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이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do apt-get update를 해줄 텐데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들을 업데이트, 즉 이제 값을 최신화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목록을 가져오는 버전이고, 업그레이드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가져온 목록에서 현재랑 비교해서 더 최신 버전이 있다면 실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이고, 업데이트는 단순 목록만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할 때 보면은 이제 여기에 도커 쪽도 같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우분투 쪽이나 그라다스 빔3 쪽도 같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커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를 설치할 때 필요한 파일들이고요. 붙여넣기를 해주고 340메가 정도인데 이제 Y를 눌러서 진행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설치는 뭐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이 방식 말고도 이제 직접 버전을 입력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보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이 버전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버전명을 이제 이 뒤에 직접 넣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apt-get 인스톨로 하면은 이제 호환 가능한 걸로 바로 가져와 주다 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설치해 줘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docker run hello world 라고 입력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로컬에 없다 라고 나오고 이미지를 다운받습니다. 로컬로 다운받고 이제 컴플리트가 완료되면은 hello from docker 라는 이미지를 보내고 이제 잘 동작했을 때 표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cker run-it ubuntu bash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도커를 실행할 때는 이제 sudo를 붙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우분투 또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 가져오는 이미지를 받아오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제 이 이미지가 있어야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해당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됩니다. 보면은 아까 그라다스로 나온 것과 달리 이렇게 루트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루트로 들어와서 이런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고 뭐 다른 쪽도 보면 딱히 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우분투를 이제 설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버전인지 한번 살펴보려면 lsb cs를 보면은 이 명령어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진 않네요. 이 같은 경우는 임의로 이제 우분투를 띄우고 해당 배시 즉 명령어를 실행해 둔 상태가 됩니다. 컨트롤 뒤로 나와주면은 그라다스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도커를 런하는데 다시 it라는 내용을 붙였었습니다. 이 it라는 내용은 이제 옵션 중 하나인데요. i 같은 경우는 상호 입출력 그리고 t는 tty를 통한 배시셀 사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입출력과 보통 배시셀이 같이 가기 때문에 it를 붙여 써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d를 붙이면은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부분이고 이제 rm을 붙이면은 프로세스 종료가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를 자동 삭제 그리고 뭐 e는 한정 버스 설정할 때 p는 포트에 대한 설정을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docker ps 라고 하면은 sudo를 붙여주고요. 이제 도커의 목록들이 나오게 되고 다시 A를 붙이면 모든 도커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늘려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요. 네, 보면은 이제 우분투 이미지로 커맨드는 배시가 실행이 되었고요. 한 2분 전에 상태가 종료되어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헬로 월드 같은 경우도 엑시트 했지만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도커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udo docker rm 296 이 컨테이너 아이디를
그대로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PS를 했을 때 이 우분투 도커가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커가 너무 여러 개 떠 있으면 이제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번 종료했음에도 남아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RM이라는 옵션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sudo docker rm 해주면은 도커 목록이 컨테이너 목록이 전부 이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로 레디스 도커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 같은 경우는 키-값, 키-밸류 구조의 인메모리 DB인데요. 매우 간단한 구조입니다. 다른 RDB나 그런 거에 비하면 매우 간단한 구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캐시 서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매우 간단한 구조지만 인메모리 형식으로 매우 빨리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캐시로 쓰기에 적합한 그런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커 설치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하나씩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cker run 다시 name myredis, 그리고 이제 name은 이 컨테이너 이름을 적어 주시는 것이고요. d라고 하면은 아까 여기 썼듯이 백그라운드로 실행한다는 의미가 되고, 다시 p라고 하면 포트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포트는 6379번에서 시작 포트와 끝 포트를 넣어주면 되고, 실행할 것은 레디스입니다. 그러면은 sudo를 반드시 붙여주시게 되고요. 그럼 이제 레디스 이미지가 없으니까 레디스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D가 있으니까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미 실행되어 있는 레디스에다가 이 명령을 이용해서 접속을 해볼 텐데요. 일단 docker sudo docker ps를 보면은 레디스란 도커가 이제 이름은 myredis가 되고 포트는 6379번으로 실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ocker run 다시 it 이러면 이제 상호 입출력을 한다고 되었었죠. 다음 링크로 하면은 myredis 이제 이름과 도커 이미지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시 rm을 적어주면 이제 나올 때 종료가 되게 될 것이고, 레디스의 레디스 CLR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레디스 5 포트는 6379번입니다. 수도 붙여주시고 이 앞쪽에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맨드 쪽이 이제 레디스라는 형태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레디스를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포 명령어를 찍어 보면은 조금 줄여서 보면은 사용 중인 CPU라든지 스테이터스라든지 메모리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set key value 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key value 형식을 가진 데인데, 키 쪽에는 이제 key라는 그런 값을 넣고 value에는 value란 값을 넣었습니다. get key를 해보면은 이제 value가 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set 1 value에다가는 a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get 1을 했을 때 a라는 값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key value라는 형식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keys라고 하면은 할 때 이제 별을 하면 모든 이제 와일드 카드로 모든 걸 대체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keys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exit를 하면은 이제 레디스에서 나왔고요. docker ps sudo docker ps를 보면 아직 레디스가 남아 있네요. 어차피 이제 커맨드로 종료할 때는 남아 있었으니까 A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커는 현재 업 상태, 계속 실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디스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종료하려면은 마찬가지로 docker sudo docker 이제 stop이랑 rm 할 수가 있는데요. stop을 한다면 stop 다음 id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sudo docker ps-a를 하면은 exit 즉 중단된 상태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거를 다시 재시작시킬 수 있는데요. sudo docker restart 그리고 이 아이디를 대로 붙여 넣어주면은 여기서 sudo docker psa를 했을 때 다시 up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려면 아예 지우려면 docker rm 그리고 아이디를 넣어주면은 이제 러닝 컨테이너를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중지를 시켜 주어야 되고요. 스탑을 해주고 RM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도커가 다 종료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했던 레디스나 기본 헬로월드 외에도 다른 컨테이너들이 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허브에 와보면은 일단 이 같은 경우는 도커 허브가 이제 유료화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일단 빔3 같은 경우에는 보드가 uname-m으로 해서 보면은 ARC64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C64에 해당하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도커들을 보면은 총 33개가 있다고 나오고 보면은 우분투나 페도라, 데비안 같은 OS 이미지들도 있고요. 그 외에 포스트그레, SQL이나 이건 알파인 리눅스 중 하나의 유명한 또 이제 이런 루비 같은 언어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분JDK, 자바 플랫폼 그리고 R베이스 이제 R 언어를 쓰기 위한 내용이죠. 그 외에 노드나 파이썬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PHP, 메이븐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언어라든지 그러니까 랭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든지 OS 같은 형식으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물론 GCC도 컴파일러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HTTP 서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면 헬로월드 이제 최소한의 도커 테스트를 위한 헬로월드가 있고 아까 시행했던 레디스 서버나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이런 블로그랑 비슷하게 쓰이는 그런 부분도 이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도커를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 지금 빔3 같은 경우는 우분투 20.04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LTS 버전 이제 롱텀 장기 서비스를 하는 버전이기도 하고 우분투가 서비스 쪽에서는 꽤 많이 쓰이는 OS 형태인데 이거면 사실 다른 내용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파이썬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혹은 이런 HTTP 서버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 서버를 이 빔3 장비에서 실행시킬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장비에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HTTP 통신만을 위한 별도의 서버나 장비를 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매번 작업을 진행해 줄 텐데 소스 코드를 만들고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 소스 코드가 그쪽에 호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라이브러리가 윈도우 서버를 쓰는데 윈도우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를 사용해서 이 도커는 하나의 컨테이너, 게스트 OS다 보니까 서비스 구동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추가 설치할 필요 없이 도커 위에서 구동되면은 별도 설정 없이 필요한 부분을 도커가 다 가지고 가거나 부족한 걸 설치를 해줄 거니까 따로 다른 크로스 컴파일 같은 걸 할 때 별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도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사용할 이 파이썬을 이미지를 받아서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들어가서 보면은 도커 파일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 왜 파이썬인가? 사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요. 일단 제일 간단한 파이썬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다운로드는 sudo docker pull 다음 파이썬이라고 해주면 이 다음 특정 버전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단 파이썬 3라고 해주고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도
필요한 환경들도 자동으로 셋업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미지 다운로드가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용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test.py로 만들어주고 print bim3 docker test라고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한 뒤에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 줄 텐데요. docker run it를 붙여주고 rm도 붙여줍니다. name은 일단 myRunning 스크립트로 해줄 거고요. 이 v는 이제 어디서 가져올 건지, w는 어디서 실행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파이썬 3에 파이썬으로 실행하고 파이썬 3로 이제 테스트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한번 붙여놓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자고 나니 또 빠져 있었네요. 네, 보면은 bim3 도커 테스트라는 게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도커를 설치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